반갑습니다. 유아교육 개론으로 시작합니다. 정주원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프린트물로 일단 드렸는데 1주부터 7주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1주차.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챕터이고 이렇게 1주부터 7주까지 오늘 1주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제가 개론에 같이 이제 매해 기출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7주까지 이렇게 쫙 보면 더 많이 문제가 출제된 주 챕터가 있고 그 주 과목이죠. 말하자면 좀 덜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좀 봐도 아시겠지만 부모교육, 교사론, 놀이론 이런 거는 완전 이제 단골이죠. 근데 이제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 구성은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회독하시라는 말씀 중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겠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외울 게 많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진짜 첫발 내딛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쉬워요. 맨 첫 페이지부터.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이제 프린트물에는 이렇게 오늘 1주차 수업에서 각 챕터에 목차도냐 위에다 그냥 같이 넣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개념 좀 잡으시라고. 그래서 제 1장에서 볼 것은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과정. 그래서 유아교육의 이 뭐냐, 교육과정이 뭐냐, 올해 또 뭐 교육과정 이런 거 뒤에 나왔죠. 그래서 유아의 개념,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유아교육의 중요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을 보고 교육과정의 개념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아의 개념이 있죠. 유아란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유아교육법 2조 1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에 여기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그냥 유아 그러면 우리 만 3세에서 5세요.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아니죠. 취약 유예하는 아이가 있으면 만 6세까지도 유치원에 취원 가능하죠. 그래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약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라고 유아교육법 2조 1항이 명시돼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뭐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런 거 괄호 뚫어놓고 법 문제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겠죠. 유아란 유치원이란 유치원 선생님들이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험 공부하시는 이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보통합 때문에 이 진짜 몇십 년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십 년을 이어온 이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따가 유치원 교육의 역사 보겠지만 6차 유치원 교육 과정 뭐 2007 개정 이때랑 2012, 15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맞아요. 중간에 이제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평가부터 같이 통합이 됐다가 또 틀어졌다가 막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라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유치원은 3에서 5세 유아. 아까 5세라 그랬지만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6세까지 포함이지만 3에서 5세. 그리고 어린이집은 0에서 5세. 기본적으로 가장 다른 게 정치죠.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관할 부처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겠고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그리고 교육부 산하니까 교육감이 최고고 그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관할교육지원청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교육과정도 3, 5세 누리과정으로 그리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영유아 보육법에 저촉이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표준보육과정과 여기 3, 5세 포함이니까 걔네들은 마찬가지로 3, 5세 누리과정에 적용을 받죠. 이제 이게
2012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누리 과정으로 바뀌면서 같이 적용받는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꼭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거지만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국립유치원이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과 도립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유형에 따라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있죠.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응시하는 이 시험의 명칭이 뭐예요? 무슨 시?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선정 후보 경쟁 선정 경쟁 시험 이거야. 진짜 길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국공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공립유치원으로 그래서 공립유치원 교사 즉 각 시도에서 선발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국립유치원은 지원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국립유치원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은 이제 이 공립유치원 산하 엊그저께 2차 파이널 시험을 봤어요. 수업 실현하고 면접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안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 끝나고 몇 분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파이널 끝나고 더 아프시기도 한데 요번에 막 독감이 너무 유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직전에 막 독감 걸리고 닌겔 맞고 가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선생님들도 2차 파이널까지.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어느 지역에 몇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하죠. 나중에 이제. 1월은 그런 거 다지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쉬운 기본적인 기관의 유형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아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이에요. 이거의 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유아교육이 왜 중요하냐? 먼저 기초성. 유아기의 모든 경험이 성인의 발달 특성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발달. 우리 2주차인가 발달 이론 배울 텐데 이 발달의 기본적인 요소들 요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디다 적용해도 좋아. 무슨 말이냐? 신체 발달, 또 언어 발달, 그다음에 인지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나누기도 하고 안 나누기도 해요.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보통 이렇게 5가지로 발달의 분야를 나눠서 얘기하곤 하는데 이걸로 나중에 이제 어디도 적용해도 괜찮아. 뭐 예를 들면 놀이의 효능, 효과 얘기할 때도 발달에 영향을 준다 할 때 신체 발달은 어떻게, 언어 발달은 어떻게, 인지, 정서, 사회성, 정서까지 골고루 잘 기억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발달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여기 나오는 도덕성, 사회성이 같이 포함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유아기의 이런 경험들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죠. 출생 이후 8세까지 80%의 인간 지능이 발달되고 6세까지 성격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된다. 그래서 발달 이론에 있잖아요. 가드너의 이론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언어가 빨리, 어떤 아이들은 신체가 빨리 발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아기가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의 모든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기초성. 두 번째로는 적기성이죠. 자, 발달 심리학자들이 유아기의 발달을 결정적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정적 시기. 인간에게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여러 번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시기에 보충될 수 없다라고 본 게 이제 적기성인 거예요. 그 시기에 발달을 놓친다면 다음 시기에 보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입장이 유아교육의 적기성이에요. 최적기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기초성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체 발달이 적기, 얘는 A라는 아이는 만 5세가 신체 발달의 적기야. 하지만 뭐 언어 발달은 6세가 적기야.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달 특징마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성은 신체 발달보다 늦게 발달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걷고 기고 이런 게 먼저 되지만 나중에 친구 관계는 나중에 되잖아. 그런 식으로 다 다르지만 최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적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좋은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적기성에서 강조하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누적성이 있어요. 바로 앞에 봤던 적기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어떤 성장 발달에 결손이 생긴다면 그 다음 시기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손이 누적된다. 그래서 심각한 장애와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본 입장이 발달의 누적성입니다. 누적성. 그래서 결손의 누적성을 빨리 수정 보완해 주는 게 유아교육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다. 필요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번째로는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불가역성. 인간 생애 초기일수록 더 급속히 발달하는데 이때 적절한 발달 시기를 놓치면 후기의 교정, 보완이 힘들다. 그래서 최적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 불가능한 발달 특성이 곧 불가역성이다. 그래서 신체, 정서, 사회, 도덕성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불가역성을 고려해서 발달을 촉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기억하시 좋게 그냥 기초성은 말 그대로 발달 특성이 기초가 된다는 입장. 적기성은 최적기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누적성은 결손이 누적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로. 그리고 발달 시기를 놓치면 교정 보완이 힘들다. 이 정도로 포인트 잡아드릴 거니까 그걸로 딱 기억해 두시면 네 가지 용어를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개념입니다. 교육과정, 한자어로 이렇게 쓰고요. 교육, 그 다음에 education 혹은 pedag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체계 이 얘기는 기본으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를 이끌어내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이끌어낸다. 이걸 교육이라고 본다. 그런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체가 있어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거죠. 누가예요, 누가? 선생님이겠죠? 교육자. 우리가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학습자. 유아에게. 그래서 여기 무엇을 어떻게가 바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교육해야 할 실체와 방법이야. 무엇을 어떻게? 신의사 예자를 교수 학습 방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커리큘럼의 약자, C는 이제 등장하면 커리큘럼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뭐 누가는 개인이잖아요. 누구에게도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을 어떻게를 교육의 삼박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무엇을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커리큘럼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교육 과정인데요. 이게 참 저도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올해 문제로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런 것도 미리 먼저 말하고 가야지. 자, 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5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자, 2025학년도 올해 A형 1번에 1-3번의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긴 한데 교육학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있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 시험 보셨나요? 오래 보셨다 그랬나요? 이 문제 맞았나요? 무슨 문제인지 기억 안 나나요? 자, 가는 땡땡 유치원 혼합 연령반의 놀이 상황이고 나는 교사 저널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앞에 거 빼고 이제 3번에 가의 비와 나의 밑줄 친 디귿에서 유아가 경험한 교육과정 유형을 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B에 보시면 선우가 지민이와 근데 그거 앞에부터 좀 흐름이 있어. 거기 위에서부터 제가 남겨둔 데부터. 교사가 놀이실에서 했던 것처럼 놀잇감을 정리해봐요. 짝꿍과 함께 놀잇감 3개를 정리하고 나서 카펫에 와서 앉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빈이와 민수가 3개를 정리한 후에 카펫에 앉으며 선생님 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가 정빈이와 민수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했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B인데 선우가 지민이와 동시에 같은 놀잇감을 잡으며 이건 우리가 할래. 그러니까 지민이는 빼앗듯이 놔 우리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선우가 또 서로 잡아당기며 싫어 이리 줘 이런 상황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요 비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널 나의 교사 저널을 보면 자 자유놀이고 짝과 함께 놀잇감 3개씩 정리하기를 하였다. 내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 반 유아들이 짝과 힘을 합쳐 함께 정리하기를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디귿 빠르게 정리하려던 몇몇 유아들로 인해 경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기억났어요? 뭐라고 썼어요? 의도하자는. 그쵸. 풀었으면 그거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모르는 말 아니죠. 모르는 말 아니에요. 잠재적 교육과정.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틀릴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딱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4페이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기 아직 이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설명으로 그리고 개인차가 또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1번에 있는 것처럼 뭐 프린트물에는 똑같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라틴어 쿠레레라는 어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객관식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유아교육도.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리고 교육학 일부가 좀 포함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봤었는데 뭐 논술도 교직 논술로 바뀌고 전공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했는데 약간 평가라든지 교육 평가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은 교육학적인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봐둘 필요도 있겠죠. 자, 2번 보면 테너 등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개념이 대체로 목적과 수단, 내용과 방법이라는 이원론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한 줄씩 돼 있지만 하나 가지고도 막 1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봐두셔야 돼요. 교육과정의 이원론 그러면 뭐랑 뭐? 목적과 수단, 내용과 방법. 요런 걸로도 딱딱 이제 어원으로도 그 의미로도 딱 기억해 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 4개는 그냥 세트야. 그냥 번호 하나당 한 세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 콘텐츠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던 뭐 신의사 예자 우리 교육과정의 그 내용 영역들 그게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유아들이
지금 이제 생활 주제가 아닌 놀이로 하지만 그 모든 놀이 경험이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2019 되면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대강화돼서 계획안도 뭐 제가 저도 약간 정체성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 경험이 천차만별이야, 이제 점점. 원래는 어때요? 연간 교육, 우리 2019 개정 교육과정 나라에서 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시도 교육과정 있고, 시도 교육과정으로 1, 2월에 연간 교육과정 유치원에서 짜서 그 다음에 월별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주간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일일 교육과정 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과정이 2019의 교육과정 대강화. 이건 이따가 나중에 교육과정 때 또 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 교육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연령별 세부 내용이 300개가 넘어섰어. 그런데 그거를 확 다 줄이고 59개인가? 교육과정 내용이 그걸 그렇게 줄여졌어요. 그러면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 그것이 교육과정이 대강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대강화야. 제가 말하는 그 대강화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계획안도 이제는 틀 없어. 너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2020년, 21년 이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고 또 이제 학부모한테 나가는 것도 다르게 되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수학습 과정안을 쓰는 지역이 있어요. 2차 시험에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체성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그럴지라도 저는 이제 예전 걸로, 기본 걸로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돌아왔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간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또 일일 교육계획안에 따라서 유아의 놀이와 활동을 지도합니다. 놀이와 활동을 지도해요. 이 놀이와 활동도 제 입에 붙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자유선택 활동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대집단 활동이에요. 그것도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딱 빠르게 변화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아웃컴.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했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던 어쨌든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묶어서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이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뭐 앞에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과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한다든지 주어진 다음에 뭐 밑줄이나 빈칸으로 물어보기도 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 이렇게 또 구분되기도 해요. 이제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알면 저거랑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도 생각이 들 텐데 요 세 가지도 묶어서 4번에 있는 세 가지도 묶어서 자 의도되는 앞에서 본 걸로 말하면 뭐겠어요? 계획한 거겠죠? 계획한. 그래서 계획해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있고 의도된 그 다음에 펼쳐진이에요. 그래서 실행되고 전개된 그 교육과정 그리고 전개된 것 다음이 실현된이겠죠.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의 그 교육과정하고 조금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된, 전개된,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또 한 세트. 됐죠? 그 다음에 문서화된 의미로서의 형식적인 교육과정과 비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과정과 비형식적인 교육과정. 4, 5, 6번 이제 이어야 돼. 뭐 형식적인 교육과정과 비형식적인 교육과정. 형식적인 교육과정은 교육계획 안에 있어서 그걸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비형식적인 교육과정은 그 문서에는 없었지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뒤에 나오는 유아들이 경험한 교육과정들 이런 것들이 비형식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로 나왔다는 6번의 이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널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 그래서 이 표면적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이제 이건데 의도된 교육과정.
문서화된 의미의 형식적인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거하고 같이 세트를 보면 확 달라요. 그쵸? 문서화된 의미로서의 교육과정은 문서라는 말이 있어야지 이걸로 답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답 찾기 이제 애매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적 교육과정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교육과정이에요. 의도하고 계획한 교육과정이 표면적 교육과정이야. 그런데 여기서 올해 문제로 나왔던 이 잠재적 교육과정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타난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문제 잠깐 보면 이 선생님이 의도한 건 뭐예요? 내가 의도했던이라는 말이 있잖아. 지문에. 그죠? 뭐예요? 협력이야, 협력. 짝과 힘을 합쳐 정리하기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의도했던 교육과정이란 거죠. 표면적 교육과정. 그런데 빠르게 정리하려던 몇몇 유아들로 인해 경쟁을 경험하게 됐다. 의도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딱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쉬운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였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널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다 교육학 용어긴 하니까 중등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되기도 하는 교육과정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교육과정,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저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정치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이게 정치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A 집단을 굉장히 지지해.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B 집단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이제 약간씩만 섞어서 칭찬만 살짝씩 하고. 어쨌든 정치나 종교의 중립은 해야 되지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다 보니 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야가 아닌데 올해 딱 나와버렸어. 잠재적 교육과정. 너무 쉬웠지만 혹시 비형식적 교육과정이나 뭐 실현된 교육과정과 헷갈렸어요. 이럴까봐 좀 걱정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죠. 앞에 문서화된 게 있냐 없냐 또는 그 앞에 의도됐다, 뭐 전개됐다, 실현됐다로 보려면 또 뭐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언제나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논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좀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하지만 난이도로 보면 어렵지 않았던 잠재적 교육과정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 그 밑에는 이건 이제 막 5차, 6차 이때 얘기되면서 더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그래서 이거 역할 분담에 따른 7번에 나온 교육과정 얘기할 때가 이제 이거죠. 국가, 그 다음에 지역, 시도,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각급 유치원. 이렇게 해서 수준별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막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것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죠. 만들어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그래서 역할 분담에 따라 아까 국가 수준 있었죠? 그리고 지역 수준, 그 다음에 학교 수준,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또 이것도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시 지침, 경기도 지침 넣어서 연간 교육과정 만들잖아요. 각 시도 지침이 지역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연간 교육과정 유치원 수준이라면 각 교실에서 단위 수업하는 거는 교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 역할 분담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 5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는 아까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게 이귀윤 선생님의 교육과정인데
이제 이거 제가 지금 한 번만 말씀드리고 뭐 또 말씀드릴 일이 없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학자의 뭐 이론들은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학교에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런데 이 이기윤의 교육과정은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수록돼 있어요. 해설서에. 그래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좀 더 자세히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인 뒤에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규윤의 교육과정이 있고 또 아이즈너와 밸런스라는 사람이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념들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을 기준으로 인지과정의 발달에 중심을 둔 교육과정, 기술로서의 교육과정,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과정, 학문적 이성주의로서의 교육과정, 사회재건으로서의 교육과정. 앞에 이제 그 구분하고 확 달라버리죠. 이 학자들이 그냥 확 이런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로 나오면 이제 그렇게 외워야 될 텐데 그 뒤에 밑에 보시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인데요. 이것도 교육학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교과 중심으로 즉 뭐 사회 과목, 뭐 수학 과목 이렇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에 듀이가 진보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듀이의 진보주의가 이제 경험 중심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쭉 강조가 됩니다. 20년대에. 그러다가 1957년, 67년 그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인공위성 아시죠? 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소련이 지금 러시아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했어? 안 되겠구만. 미국 안 되겠구만. 우리나라. 그래서 다시 학문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다시 그래도 최근에 90년대에 뭐 이어서 오긴 하지만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식처럼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기윤의 분류를 이용한 교육과정 분류 요거예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문제로 나온 적이 슈바르츠와 로비슨이 나왔군요. 자, 이기윤의 교육과정 분류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입니다. 말 그대로. 전통주의 입장이죠. 내용 선정 원칙 중 지식을 분류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모든 말 그대로 배우는 뭐 교과서, 교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등지식과 기초지식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전통주의적입니다. 세 번째는 인지과정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탐구 결과로서의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사고의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법 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유형을 인지과정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조를 보면 교수 계획과 교육과정을 일원적으로 보는 입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본 입장, 즉 경험과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죠. 보다 진보적이에요. 앞에 세 가지보다 진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지향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자아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바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다. 생활 경험을 중시하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사회
재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교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분석해서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과정, 사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회 재건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요 6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 수록돼 있었으니까 그 종류랑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6가지 명칭과 뭘 좀 더 강조한 것이다.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있다고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지 과정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사회 재건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물어볼 때 같이 하세요. 좋아요. 본인에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있습니다. 스포덱, 그 다음에 NAYC, 전미유아교육협회죠. 여기서 말하는 유아교육과정, 그 다음에 알미라는 사람이 말한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윌리엄스가 말한 유아교육과정.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같이 읽기에는 그쵸? 시간이. 이런 건 선생님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교육과정의 개념이 있는데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정의해 두고 있는데 이게 문제로 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선생님들이 외우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자 8페이지, 9페이지 보세요. 2021학년도 A형 3번에 3번이에요. 이건 1번, 2번 그냥 지문도 같이 넣긴 했네. 자, 21학년도 A형 3번의 3번 문제가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분류한 교육과정 유형 중 A와 관련 있는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김 교사가 말한 A는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말했던 대로 의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유아의 배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뿐만 아니라 교실의 분위기, 유아 교사 교구 간의 상호작용 같은 요인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제목만 보고 요 5가지 개념만 보고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뭐겠어요? 의도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이거를 이번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푸는 거네. 그죠?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유아의 배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헷갈려요? 알겠어요? 어때요? 몇 번 같아요? 1, 2, 3, 4, 5, 5가지 중에서. 응? 찍어. 잘 찍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1번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안 헷갈립니다. 설명을 보면 1번은 말 그대로 우연인데 교사가 미리 교육 내용을 선별하거나 계획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놀이 상황? 왜 제기차기 하면 그걸로 이제 제기차기가 막 확장되잖아요. 팽이 돌리기 하면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선택을 유아들에게 주어서 요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일어나는 그 장면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일어나는 그 장면. 그러고 나면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죠. 이게 바로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을 교육과정이다라고 본 입장인데 교사의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대로죠. 이 지문 그대로 나왔잖아요. 문제에서도. 그래서 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된 교육과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시면서 이거는 두렵기도 하고 두렵지도 않기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나오는 것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써요. 거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 이런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좀 두려운 건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개념들을 철저하게 보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인 것이에요.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요렇게까지만 말하지만 그 밑에 설명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까 4번에 여기 있는 지문 그대로 있잖아. 교실의 분위기, 교사와 유아의 교구와의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 같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은 다 중요시한다. 밑에 내용까지 꼼꼼히 보면 너무 쉽게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다회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론은. 자, 두 번째, 유아의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21년도에 한 번 나오고 아직 뭐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나왔던 건 그냥 무조건 외워놔야 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입니다. 의도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건 매우 구체적일 수도 있고 포괄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유아교육을 위한 교수의 기초로 보는 것이 바로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을 계획해서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교육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제, 내용 영역에 따라 활동을 진술하는 것 전부 다 이제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인 거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거는 유아들에게 가르칠 교육 목표 내용 순서를 일련의 문서로 작성한 교수 요목을 교육 과정으로 규정한 거예요. 아주 좁은 의미의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2번에도 있죠. 문서화된 교육과정은 국가적으로 믿을 만한 공식적인 문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목표 설정이나 수행 과정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8페이지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보고 있는 거예요. 8페이지 중간에 있는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그래서 4번에도 보면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획일화된 문서로서 제시된다면 유아교육의 특징을 살리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그 위에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밑에 이제 굳이 예를 든다면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에서 준 이 2019 개정 교육과정이나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서 짠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뭐 주간 교육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교수 계획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오히려 쉬워. 디스타 프로그램이다. 몬테소리 프로그램이다. 피아제 유치원, 피아제 프로그램을 딴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교육과정의 개념, 아까 문제 나온 거 보셨잖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기출은 받고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